안녕하세요, 유유자덕입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브라이튼사의 라이더 S800 속도계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S500에 이어서 S800, 이 S 시리즈의 두 번째 제품인데, 브라이튼사에서 이 S를 붙인 제품들을 이제 고급 라인으로 해서 계속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 S800은 S500 대비 그냥 사이즈만 커진 게 아니라 몇몇 추가적인 성능이나 아니면 기술 개선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품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박싱을 해야 되는데 언박싱을 한 지 이미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한 달간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언박싱은 생략하고 안에 내용물부터 좀 보고 시작을 할게요. 네, 내용물 한번 보겠습니다. 본체가 먼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실리콘 케이스를 기본으로 줘요. 그 다음에 이탈 방지끈, 마운트, 그 다음에 기본 거치대, 그리고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실리콘 케이스 같은 경우에 보통 따로 구매를 하죠. 그런데 여기는 기본으로 주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탈 방지끈도 사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도 기본으로 들어있는 회자 옵션이죠. 이번에는 외관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트는 항상 이 외관 디자인이 좀 실망스러웠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신경을 쓴 것 같아요. 물론 더 신경을 써야 돼. 더 신경을 써야 되지만 그래도 조금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예, 브라이튼 고마워요. 자, 외관 비교를 할 때는 가민하고 좀 비교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민이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아마 얘네를 신경을 썼을 거예요. 브라이튼에서도. 이 가민은 530입니다. 나온 지 조금 됐죠. 최근에 나온 1040이랑 같이 비교를 하면 좋겠는데 제 1040이 없어서 일단은 이렇게 외관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S800이 530에 비해서 이렇게 훨씬 큽니다. 그래서 1040보다는 조금 작아요. 1040이 얘보다 세로로 한 1cm 정도 더 길어요. 그래서 1040 도대체 얼마나 큰 거야? 이거보다 더 크다고? 사실 이것도 굉장히 크다고 느껴지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큰 속도계를 처음 써봤어요. 이 가민 520, 530, 그 다음에 브라이튼 S500 이렇게 세 가지 다 이런 컴팩트한 사이즈, 사실 컴팩트가 아니라 이게 스탠다드죠. 이 스탠다드 사이즈를 주로 사용을 하다가 처음으로 큰 사이즈를 사용을 해봤는데 느낌은 화면이 커지니까 확실히 잘 보이긴 하더라고요. 내용이 상당히 잘 보이고, 그거는 이따가 소프트웨어 설명을 하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브라이튼 특유의 그 팔각 디자인이 있었는데 전 제발 그걸 좀 포기했으면 했거든요. 그게 팔각까지는 좋은데 그 각을 만든 디자인 스킬이라고 해야 되나? 그 꺾인 정도가 상당히 어설퍼가지고 이거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밋밋하게 R을 돌려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제 취향에는 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디자인적으로 좀 아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 하얀색 이렇게 라인을 넣었잖아요. 사이드에다가 이제 부품을 하나 더 대서 넣었어요. 이거는 이제 얘네가 돈을 쓴 거예요. 이거 굳이 안 해도 되는 건데 돈을 썼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성공했느냐?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안 했어도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공장에서 아무런 의견 없이 컬러에 대한 느낌에 대한 아무 의견 없이 그냥 뽑아라 이러면 이제 나오는 약간 그 화이트인데 그걸 그대로 썼습니다. 뒷면 뭐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얇게 돼 있고 좌측 우측에 버튼이 2개씩 해서 총 4개의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작에 비해서는 많이 정리가 됐어요.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칭찬합니다. 그리고 상판도 이 액정, 이게 터치인데 지난번까지는 이게 TFT 액정 터치 스크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꺼놓은 상태에서 그게 이렇게 딱 화면이 보이죠. 근데 이제 가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베젤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이런 게 신경 쓰는 겁니다. 여기 살짝 보이죠? 안에 LCD가 어느 정도 보이죠? 이제 이런 것들 훨씬 나아졌어요. 브라이튼 훨씬 나아졌는데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되겠다 진짜. 그리고 여기 요거 이제 각각의 버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인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친절하죠? 친절하지만 저는 없는 게 낫다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사실 이게 처음에는 도움이 돼요. 처음에는 이거 각각의 버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쓰다 보면 이제 알거든요. 한두 번 써보면 알아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근데 여기에 굳이 이렇게 인쇄를 해놔서
조금 이 예쁜 요 상판의 디자인을 좀 해치는 것 같아서 저라면 뺐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빼고 여기다 그냥 음각으로 넣었을 것 같아요. 얘네가 그렇게 했죠. 얘네가 이렇게 버튼에 음각으로 넣었는데 이거 사용하면서 버튼 이게 볼 때마다 이거 무슨 버튼이지 이렇게 보고 누르지 않잖아요. 처음에나 그러지. 몇 번 써보면 이제 어느 버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누르는데 굳이 이 상판, 이 깨끗하고 넓은 이 까만색 상판에다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했어야 되나? 그 다음에 뒷면, 이 날개가 부러지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뭐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가민 같은 경우에는 이 뒷판을 통째로 다 뜯어내야 돼요. 그런데 브라이트는 요것만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나사 4개 풀은 다음에 요 날개만 교체를 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브라이트는 날개가 부러지니까 교체를 해라 라기보다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마운트가 가민 마운트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사실은 브라이튼 걸로 교체할 수도 있지만 가민 날개로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브라이튼에서 공식으로 나오는 부품입니다. 그걸 사셔서 꽂으면 가민 마운트에도 꽂힙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사실 가민 마운트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C타입 충전 케이블. 브라이트는 진즉에 이걸 C타입으로 바꿔서 S500부터는 C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기 뒷면에 있지 않고 아랫면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저는 상관없는데 라이딩 끝나고 와서 충전을 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라이딩을 하면서 충전을 해야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런 상태에서는 라이딩 하면서 충전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꽂아놓기 때문에 이 뒷면에 있는 것보다 이 아랫면에 있어야 충전 케이블을 꽂기가 좀 편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외관 얘기를 하면서 버튼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버튼의 모양은 괜찮아졌는데 이 문제는 클릭감이에요. 지금 제가 받은 게 샘플을 이제 저한테 주셨다고 했는데 이게 그래서 그런지 이 버튼 감이 별로예요. 전원 버튼은 뭔가 몽텅구리 같아. 이게 눌린 건지 안 눌린 건지 살짝 모르겠는? 뭐야, 켜졌네? 지금 이거 눌러서 켜진 건데 이 전원 버튼이 좀 버튼감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딸깍딸깍 하는 감촉이 나던지 아니면 뭔가 확실하게 눌려지는 것 같은 게 돼야 되는데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눌렸다 나오는 요런 세밀한 부분, 요런 감촉까지도 좀 해주는 거는 집중력인데 브라이튼이 요거 만들면서 좀 집중력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이거 뭐 대단한 거 아니고 들리시나요? 제가 이거 마이크에다 대고 한번 가까이 해볼게요. 들으셨죠? 이렇게 누를 때 딸깍딸깍 하는 이런 게 나야 돼. 근데 얘는 아무 소리도 안 나. 느낌도 별로 안 나. 그래서 요 버튼감이 조금 아쉽습니다. 살짝 보이는 요 조도 센서 있고요. 그 다음에 로고 써있고 여기도 로고 대빵만하게 써있는데 이거 좀 너무 커. 근데 지금 제가 뭐 하얀 거 이상하니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커버를 씌울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까매졌죠? 애초에 이렇게 만들면 되지 뭐하러 저렇게 했을까? 왜 그러냐 니네. 내비게이션하고 코스 요게 이제 메인 화면에 이렇게 탁 떠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이런 내비게이션 기능이 얘네가 굉장히 S500, 그러니까 S 시리즈가 나오면서 내비게이션 기능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빵만하게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아는 코스, 항상 타던 코스 그냥 한강 이렇게 타던 게 아니라 이제 멀리 가서 탈 때, 모르는 코스 탈 때는 코스를 넣어야 되는데 요 터치해서 이렇게 루트, 지난번에 제가 남해 투어 갔던 건데 이런 것들 이렇게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뭐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걸 지금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기능 설명한 것들을 보면서 제가 요게 화면에서 하나씩 같이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브라이튼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얘네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제는 GPS다. G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성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위성을 어떤 위성을 쓰느냐에 따라서 GPS의 정확도가 사실 나오거든요. 나중에 우리 스트라바 보면 왜 길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데 그 다음에 지도 찾아갈 때 이런 것도 결국은 다 GPS 기반으로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설정으로 들어가서 자전거 세팅, 그 다음에 로드바이크, 이제 밖에서 타는 게 로드니까 로드바이크에 들어가 보면 GPS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보시면 여기 보면 Full GNSS 그래가지고 GPS, 글로나스, 바이두, QGSS, 갈릴레오 뭐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서 최고 정확도 높게 하겠다. 그 다음에 나는 요런 것들만 쓰겠다. 뭐 이렇게 GPS 뭐 이런 것들 종류 제가 이게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얘기를 얼핏 좀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런 위성들의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걸 쓰면 정확도가 더 올라간대요. 근데 가깝고 나발이고 그냥 다 쓰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진짜 최고 정확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말이 브랜드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제품, 이런 속도계 제품들 중에서 이게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화면에 GPS 강조한 게 혹시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풀컬러 터치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 구성할 때 컬러풀하게 나올 수 있죠. 3.4인치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배터리 지속 시간이 36시간이에요. MIP LCD 때문에 배터리 시간이 늘어났어요. MIP LCD는 뭐냐면 요 LCD를 구성하는 기술인데 뭐 사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뭐 굳이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게 뭐 그냥 뭐 알아서 뭐 합니까? 어쨌든 이 MIP 기술을 이용을 해서 세이브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경량 106g 경량, 이거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기계가 큰데 106g 밖에 안 해요. 그 가민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 가민 1040은 136g인가 그렇습니다. 30g 차이가 이 속도계 이런 작은 제품에서 30g 차이는 꽤 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MIP 디스플레이. 그냥 배터리 아끼는 것도 아끼는 건데 그 가시성도 좋아졌어요. 지금 여기 화면이 좀 어둡게 나오는데 밝은 또 태양빛에 나가면 이게 좀 더 선명해집니다. 이거 조도 센서 때문에. 이 MIP 디스플레이에 얘네가 굉장히 자부심이 있나봐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또 나오죠. 네, 그리고 그룹 라이드, 그룹 트랙, 그룹 라이드 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좀 쓸데없는 기능 같은데 뭐 굳이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거 S800을 쓰는 사람들끼리 탈 때 그때 그룹 라이드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브라이튼 앱에 들어가 보면 그룹 라이드라고 하는 여기 섹션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새 그룹 만들기 해가지고 그룹명 뭐 유유자덕 하고 시간하고 날짜 뭐 이렇게 선택하고 경로는 그래서 남해 투어 시그르에서 갔던 남해 투어 해서 새 그룹 만들기 하면은 이게 이제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죠. 두 개가 동기화가 돼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 그룹 라이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생을 하면 갈 수가 있는데 요거 이제 공유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공유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주면 이 S800 쓰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수락하면은 여기에 이제 다 뜨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디에 있고 여기에 뭐 여기 유자가 타고 있어. 그럼 유자 거 보고 얘가 지금 어디 있고 속도가 몇이고 이런 것도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맨날 타는 사람들끼리 만약 이걸 다 같이 샀다 그러면 꽤 재미있는 기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이걸 사게 만들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그거는 조금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페달링 이제 이렇게 정보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양발 파워미터가 있어야 됩니다. 양발 파워미터가 있으신 분들은 정보를 또 보여줍니다. 이거는 뭐 가민이나 다 되는 거죠. 음성 검색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 검색을 해내는지 꽤 잘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내비게이션 눌러가지고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마이크를 딱 누르고 바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를 한번 누르고 해야 돼요. 천호동 그러면 과연 얘가 천호동을 찾을 수 있을까? 오, 나왔어. 천호동 이렇게 눌러볼게요. 그러면 예,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밑에서 경로 이렇게 누르면 경로 안내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가면 된다 해가지고 플레이 누르면 이제 길 안내를 해주는데 자전거 길 우선으로 해주지 않아요. 그냥 길로 해줍니다. 그냥 내비게이션이지 그 자전거 코스 만들어주는 애가 아니에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리고 생각보다 잘 찾고. 그러면 이런 지역 말고 특정 브랜드를 해도 될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타벅스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라이딩 하다가 이제 카페 가야 될 때 예,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여러 개 나오죠. 와, 진짜 잘 찾는다.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눌러보면 올림픽공원 남문점에 있는 스타벅스 바로 찾아주죠. 안내 하면 4.1km, 그 다음에 획고 67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럼 한 김에 한번 속초, 저희 집에서 속초까지 껌사로 이제 한번 가야 될 텐데 184km네요. 그 다음에 획고가 3228. 껌은 그냥 배달시키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음성 검색이 잘 돼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도 한번 이 라이딩을 하면서 사용을 해봤는데 요거는 상당히 만족스럽다는 거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고급 경로 설정 기능, 내비게이션처럼 턴 바이 턴, 좌회전 우회전 하세요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옛날부터 됐지만 요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또 쓸데없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 코스 이렇게 눌러보면 여러 가지 이제 나와요. 지금 저 익스플로어라는 게 이 답사인데 뭐냐면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한 몇 킬로 정도 되는 라이딩을 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내가 그거를 설정을 하면 36km 정도 나는 오늘 타고 싶다 지금. 근데 내가 이 동네를 몰라. 처음 와본 동네야. 그러면 여기서 yes 해가지고 go 하면은 얘가 알아서 36km 정도 되는 코스를 만들어줘요. 뭐 27km짜리, 뭐 45km짜리 있는데 획구가 600이고 뭐 400이고 이렇게 다 나와요. 그럼 이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딱 누르면 남한산성 다녀오는 코스네. 요렇게 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냥 오늘은 내가 한 45km 정도 갔다 오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 가본 곳이나 아니면 이제 혼자 타시는 분들, 맨날 타는 데만 탄다 싶으면 요거 해가지고 하면 또 됩니다. 저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막상 생각해 보니까 쓸모가 있을 것 같네요. 이거 괜찮네. 그 다음에 운동 기능. 지금부터는 이제 훈련 모드로 들어갔을 때인데 집에 있는 로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제 로드바이크 말고 인도어 해가지고 이렇게 딱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인도어용 페이지를 지금 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 원하시는 스타일로 하실 수가 있고 그 인도어를 통해서 이렇게 스마트 트레이너랑 연동을 해놓으면 그 저항이 있잖아요. 스마트 트레이너의 저항이 G푸트 하면 G푸트 오르막 가면 페달 무거워지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파워를 내가 설정하면 그거에 따른 이제 저항이나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버추어 트랙 시뮬레이션을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남산을 다녀오는 코스를 여기서 브라이튼에서 딱 설정을 해서 해놓으면 스마트 트레이너에서 자동으로 그거에 맞게 저항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르막 갈 땐 무거워지고 내리막 갈 땐 가벼워지고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저는 G푸트를 안 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브라이튼으로 집에서 로라 탈 때는 그렇게 버추얼 라이드를 하고 그 다음에 G로 하니까 앞에는 그냥 영화 틀어놓고 속도계로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집에서는 로라를 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죠. 클라임 챌린지.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속도계 쓰면서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르막 갈 때 이렇게 표시되는 거 이제 가민이 이걸 너무 잘 해놨는데 브라이튼이 이미 다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은 거리랑 경사도도 그냥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색깔로 난이도에 따라서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밑에 이제 뭐 경사도나 이제 남은 거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리고 여 밑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샘플로 나와 있는 사진에는 남은 거리랑 뭐 경사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 클라임 챌린지도 그렇고 맵에서도 그래요. 여기 지금 이제 맵인데 맵 밑에 속도랑 이제 남은 거리 이렇게 나와 있죠. 맵에서는 사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파워가 중요합니다. 파워. 3초 파워만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3초 파워 나오고 그 다음에 남은 거리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클라임 챌린지에서도 원하는 걸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 클라임 챌린지는 화면을 저 오르막이 가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편집을 할 수가 없어. 자, 설정에서 자전거 세팅에 로드바이크에 운행 설정에 데이터 페이지 가도 페이지 1이나 다른 거는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클라임 챌린지는 편집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하라는 거야? 혹시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하면서 하면 될래나? 자, 이렇게 하면 클라임 챌린지 나왔어. 야, 설마 여기서 된다고? 자, 3초 파워하고 속도, 경사도, 증가고도 돼. 속도랑 케이던스가 나와야지. 속도, 케이던스, 그 다음에 경사도. 진짜 웃긴다. 이거를 이렇게 해야 편집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타다가 편집하라는 거네. 진짜 웃긴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요 화면 구성하는 거 바꾸는 거를 제가 지금 알았거든요. 그동안은 이 페이지에 접근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못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브 트랙. 이 라이브 트랙도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거 뭐냐면 현재 내 위치를 볼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라이드 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게 우리 뭐 팀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와이프한테 이걸 전송해주면 현재 어디 가고 있고 어떤 속도나 라이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추적해서 볼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뭔가 팀이 있으신 분들은 도움이 좀 되겠네요. 레이더 호환 되고요. 그 다음에 알람 당연히 되고요. 그 다음에 브라이튼 앱하고 동기화 해가지고 뭐 이제 스트라바 올라가고 이런 거 당연히 되고, 스트라바에 있는 맵 불러오기 당연히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면 넘기기 터치로 할 수가 있는데, 라이딩 하면서 손에 땀이 묻으면 터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옆에 버튼으로 물론 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버튼 누르면 되지만 우리에겐 그 시마노 DI2 버튼 있잖아요. 히든 버튼. 그거를 누르면 화면이 전환이 되게 되는데 그냥은 안 되고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거 설명드릴게요. 저는 그게 안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여기 센서에 가시면 DI2 센서가 잡혀있는 게 있을 거예요. DI2를 눌러보시면 센서 상세, 거기서 원격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 좌측 버튼, 우측 버튼에 다음 페이지로 혹은 뭐 잠금 해제 이런 걸로 선택을 해 주셔야 그게 됩니다. 안 그러면 기본은 이렇게 그냥 논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눌러도 반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걸 꼭 선택을 해 주셔야 그 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이 돌아가게 된다 라는 사실 알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브라이튼 S800 간단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충분히 괜찮은 제품인 것 같고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지금 나와 있는 제품들 중에서 또 그냥 괜찮은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이걸 메인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민 530도 좋긴 한데 화면이 아무래도 큰 걸 쓰다가 다시 작은 걸 쓰니까 많이 답답해서 이거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화면 크신 거를 안 써보신 분들 중에 기변 타이밍 왔다 하시는 분들은 브라이튼 S800 54만원, 뭐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런 큰 사이즈 속도계 중에서는 또 저렴한 편이니까 요거 추천을 해드립니다. 브라이튼 S800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유자덕이었습니다.